야, 너네 관상이라는 영화 봤지? 거기서 이정재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고 물어보잖아. 근데 사실 조선시대에 왕이 될 상이 따로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 왕이 되어야만 하는 성격은 분명히 따로 있었다는 거지. 솔직히 그렇잖아. 우리처럼 투표로 뽑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빠가 왕이면 나도 왕이 되는 금수저 끝판왕 시스템인데 그 아들이 인성이 쓰레기일지 성인군자일지 누가 알겠어? 조선 왕조 500년은 결국 이씨 가문이라는 거대 기업의 가족사거든. 500년 동안 경영진 중에 빌런이 한 명도 없었겠냐고.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던 성군 이미지 뒤에 숨겨진 조선 왕들의 진짜 MBTI와 뒷담화를 좀 까보려고 해. 실록이랑 각종 문헌을 탈탈 털어서 가져온 역대급 사생활 에피소드 궁금하지? 오늘의 똑똑이의 지식학개론은 조선 왕들의 인성과 매운맛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일태조 이성계 알고 보면 효도 빌런에게 당한 유순한 거고. 먼저 조선의 창업주 태조 이성계 형님부터 보자고. 이 형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야? 위화도 회군? 조선 건국, 강력한 카리스마. 근데 의외로 이 형님 집에서는 완전 K여자였어. 이성계는 친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새엄마인 정빈 김씨 손에서 자랐거든. 근데 이 정빈 김씨가 원래 이성계네 집 노비 출신이야. 아니, 어제까지 우리 집 부엌에서 일하던 누나가 갑자기 어머니가 된 상황? 이거 요즘 아침 드라마 소재 아니냐? 보통 이런 상황이면 내가 감히 우리 엄마 자리를 하면서 깽판 칠 법도 하잖아. 근데 이성계는 정빈 김씨를 볼 때마다 항상 무릎을 꿇고 앉아서 공손하게 대했대.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는 거지. 새엄마 김씨도 대단해. 이성계가 어릴 때부터 활을 기가 막히게 쐈거든. 요즘으로 치면 거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급 에이밍인데 엄마가 야, 너 너무 잘난 척하지 마. 그러다 시기하는 놈들한테 칼 맞는다라고 매일 가스라이팅, 아니 조언을 해줬대. 그래서 이성계는 자기 실력을 숨기며 조용히 살았지. 우리가 흔히 이성계를 정변으로 왕이 된 무시무시한 야심가로 생각하잖아. 근데 실록이나 용비어천가 보면 성격이 말수 적고 신중하며 온화했다고 나와. 물론 용비어천가는 왕가 찬양 앨범이니까 100% 믿을 건 못 되지만 말이야. 재미있는 일화 하나 더. 이성계가 왕이 된 날 다들 축하합니다 하는데 유독 표정 썩어있는 프로 불편러 문신 민계라는 사람이 있었어. 옆에서 보던 남은이 저 새끼 표정 봐라. 전하, 저놈 그냥 죽이죠 하니까 이성계가 뭐라 그랬게. 에이, 의리가 있지. 어떻게 죽이냐라며 오히려 그를 포용해서 벼슬까지 줬대. 요즘으로 치면 회사를 새로 차렸는데 전 직장에서 나 괴롭히던 상사를 팀장으로 스카우트한 격이지. 이 형님 생각보다 그릇이 큰 대인배였던 거야. 이태종 이방원 고학력 래퍼이자 뒤끝 끝판왕. 자, 다음은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는 3대 임금 킬방원 이방원이야. 근데 너네 이거 아냐? 이방원이 무인 집안에서 유일하게 과거 시험에 급제안 찐 엘리트 문돌이였다는 사실. 아빠 이성계가 글 공부하는 아들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이방원 합격하자마자 온 동네 잔치를 열었대. 당시 선비들은 술자리에서 연기라는 걸 했거든. 누군가 시한 구절 읊으면 즉석에서 받아치는 거야. 요즘으로 치면 프리스타일 랩 배틀이지. 근데 이방원이 이 랩 배틀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 내가 바로 개경이 힙합 전사방원. 내 라임의 대신들은 다들 다운. 뭐 이런 느낌이었을까? 이성계는 술자리만 생기면 이방원을 불러서 랩 배틀을 시켰대. 자식 자랑하고 싶은 아빠 마음은 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근데 이 형님, 정치에 들어가면 완전 딴판이야.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1등 공신이 누구야? 바로 부인 원경왕후 민씨랑 그 남동생들이잖아. 근데 왕이 되자마자 이방원이 후궁을 줄줄이 들여. 빡친 원경왕후가 후궁들을 불러서 너네 적당히 해라라고 경고하니까 이방원이 어떻게 했게. 중전의 수족인 시녀랑 환관 20명을 한꺼번에 해고해서 궁 밖으로 쫓아버려. 내 연애에 참견 마누라라는 거지. 결국 아내랑 사이가 틀어지니까 처남들을 반역죄로 엮어서 다 죽여버려. 진짜 냉혈한이지. 심지어 새엄마 신덕왕후한테도 뒤끝이 장난 아니었어. 처음엔 사이 좋았는데 새엄마가 자기 아들을 세자로 세우려 하니까 바로 손절 들어갔거든. 새엄마가 죽고 나서 묘를 도성 밖으로 옮기게 한 건 기본이고 묘에 썼던 돌들을 다 캐내서 청계천 다리 만드는 데 썼어. 왜? 사람들이 밟고 다니라고. 당신은 죽어서도 사람들 발바닥에 채여봐라 이 소리야. 진짜 뒤끝의 신이라 불러야 돼. 삼세종대왕 가종이라 불리지만 가족에겐 잔소리 빌런? 자, 우리들의 영원한 스타 세종대왕님 차례야. 이분은 어릴 때부터 떡잎이 남달랐어. 천성이 어질고 기품이 있었다고 적혀 있는데 사실 공부밖에 모르는 개찐따형 모범생이었지.
형인 양녕대군이 맨날 여자 사고 치고 다니면 동생인 충령이 쫓아다니면서 형님, 친척첩한테 작업 거는 게 말이 됩니까? 할머니, 제삿날에 바둑이 웬 말이에요? 라며 팩폭을 날렸어. 양녕대군이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야, 너는 잠이나 좀 자라 라고 소리쳤대. 공부벌레 동생이 24시간 감시하면서 형, 그건 좀 아니지라고 하면 진짜 미칠 노릇이지. 근데 이 완벽주의자 세종대왕님이 백성한텐 천사인데 신하나 가족한텐 진짜 엄했어. 넷째 아들 이명대군이 여자 문제로 소문나니까 바로 대군 자격 박탈하고 노비까지 다 뺏어버렸어. 더 대박인 건 며느리들이야. 첫째 며느리는 투기하고 사술 부렸다고 쫓아내고 둘째 며느리 순빈봉 씨는 알지? 동성애 문제랑 음주 문제로 또 쫓겨났어. 심지어 12살짜리 며느리가 오줌을 못 가리고 혀 짧은 소리 낸다고 쫓아내기도 했어. 아니, 12살이면 아직 애잖아. 근데 세종대왕님 눈엔 우리 가문에 이런 격 떨어지는 일은 못 참는다였던 거지. 갓정도 시아버지로 만나면 좀 피곤한 스타일이었던 거야. 사문종 조선의 얼굴 천재이자 하이테크 덕후. 세종대왕이 뒤를 이은 5대왕 문종. 우리가 흔히 병약한 이미지로만 알고 있잖아. 근데 알고 보면 이 형님, 조선 최고의 얼굴 천재였어. 기록에 따르면 문종은 수염이 풍성해서 마치 삼국지의 관우 같은 풍채를 풍겼고 얼굴 또한 매우 잘생겼다고 전해져. 실록 기록을 보면 풍채가 당당하고 도량이 넓은 미남 중의 미남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 형님, 외모만 잘생긴 게 아니라 완전 꽃덕후였어. 궁궐들에 직접 모란꽃을 심고 키우는 걸 즐겼거든. 모란은 부귀와 장수를 상징하는 꽃인데 문종은 이 꽃들을 보며 힐링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나 봐. 얼마나 꽃을 좋아했으면 주변에서 전하, 여색 좀 가까이 하시죠 해도 꽃만 보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이분 사실은 조선판 토니 스타크였어. 아버지 세종과 함께 치구기를 발명한 진 공로자일 뿐만 아니라 군사 무기 연구에도 미쳐 있었거든. 화차라고 알지? 한 번에 화살 수백 발을 날리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데 이걸 설계하고 개량한 게 바로 문종이야. 꽃 키우는 미나미 탱크도 만든다. 이건 뭐 판타지 소설 주인공 아니냐고. 오세조, 가스라이팅 즐기던 꼰대 상사. 마지막으로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세조. 이 양반은 학문보다는 무술을 좋아한 체육대생 스타일이야. 활 쏘고 말 타는 거 환장했지. 근데 이 형님의 진짜 무서운 점은 술자리에서의 가스라이팅이야. 영의정 신숙주랑 우의정 구치관을 불러놓고 술을 마시는데 신정승 하고 불러. 그럼 신숙주가 예, 전하하겠지. 그럼 세조가 아니, 너 말고 새로 정승된 구치관 부른 거야. 신숙주 너 술 마셔라고 벌주를 줘. 그 다음에 구정승 하고 부르면 구치관이 예 할 거 아냐? 그럼 또 아니, 원래 정승이던 신숙주 부른 거야. 구치관 너 술 마셔 이래. 이거 뭐야? 군대에서 상병, 병장 앉혀놓고 야, 박일병. 아니 너 말고 하면서 놀리는 거랑 똑같잖아. 공교롭게도 두 사람 성씨가 신과 구였거든. 이 말장난 하나 하려고 나라의 최고 어른인 정승들을 가지고 논 거야. 기분파이기도 해서 지나가는데 소나무 가지가 자기 가마 안 걸리게 들어줬다고 소나무한테 정의품 벼슬을 준 이라도 유명하지. 자기가 기분 좋으면 소나무한테도 월급 주는 스타일인 반면 거슬리면 바로 칼리 두르는 전형적인 무서운 직장 상사였어. 육성종 한양의 밤을 지배하는 인싸, 왕. 자, 9대왕 성종으로 넘어가 보자. 이분은 조선의 법전을 완성한 완벽주의자 같지만 사실은 밤마다 궁궐 밖으로 탈출하는 야간 나들이 중독자였어. 보통 왕들은 궁궐 안에 갇혀 살잖아? 근데 성종은 민심을 살핀다는 핑계로 평복으로 갈아입고 한양 밤거리를 쏘다녔대. 요즘으로 치면 대기업 회장님이 모자 푹 눌러쓰고 홍대나 강남 밤거리 구경하러 다니는 거지. 심지어 한 번은 밤에 돌아다니다가 선비의 집에서 술도 얻어 마시고 담소도 나눴대. 이 형님,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신하들이 전하, 제발 밤에 좀 나가지 마세요 라고 매일같이 상소를 올렸어. 하지만 성종은 내가 백성들 사는 꼴을 봐야 정치를 하지 라며 쿨하게 무시했지. 풍류를 아는 진정한 인싸 군주였다고 할 수 있어. 칠숙종 조선 최강의 집사와 분노 조절장애. 19대 왕숙종. 이 형님은 진짜 매운맛이야. 정치적으로는 환국을 밥 먹듯이 하며 신하들을 숙청하던 무시무시한 카리스마의 소유자였거든. 근데 이 무서운 형님이 집에만 가면 완전 양깁사로 변신해. 숙종이 키우던 고양이 이름이 금손이었는데 얼마나 아꼈는지 밥 먹을 때도 옆에 앉혀서 고기 반찬을 직접 먹여줬대. 조선 역사상 왕이랑 겸상한 유일한 생명체가 바로 금손이야. 심지어 밤에 잠잘 때도 금손이를 데리고 잤다니까. 나중에 숙종이 죽었을 때 금손이는 주인을 잃은 슬픔의 식음을 전폐하다 굶어 죽었대. 인원왕후가 그 모습에 감동해서 금손이를 숙종의 능인 명릉 옆에 묻어줬다는 감동적인 실화까지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숙종은 금손이한테만 다정했지
신하들한텐 완전 분노, 조절 장애 수준이었거든. 기분 나쁘면 한순간에 정치판을 엎어버리는 환국을 3번이나 저질렀어. 어제는 내 편이었어도 오늘은 사약. 이게 숙종 스타일이야. 팔령조 귀식기 강박증과 소식의 제왕. 21대 왕 영조. 이분은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장수의 아이콘이지. 비결이 뭐냐고. 철저한 소식이었어. 다른 왕들이 하루 5번 수라상을 받을 때 영조는 딱 3번만 먹었고 반찬수도 대폭 줄였어. 난 흰쌀밥 싫어. 잡곡밥 가져와. 라며 요즘 웰빙 다이어트를 250년 전에 이미 실천한 분이야. 근데 이 형님, 성격이 진짜 독특한 강박증 환자였어. 불길한 말을 듣거나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꼭 물을 떠다가 귀를 씻었대. 아, 나쁜 말 들었어. 내 귀 더러워졌어. 하면서 씻는 거지. 더 소름 돋는 건 귀를 씻은 물을 사도세자가 사는 궁 쪽으로 버리게 했대. 자기의 불길함을 아들한테 떠넘긴 셈이지. 인성 논란 나올 만하지. 구정조 욕설 편지의 대가와 불취무기, 성군 중의 성군으로 불리는 정조. 근데 이 형님, 사실은 입이 아주 험했어. 2009년에 발굴된 심환지에게 보낸 비밀 편지를 보면 충격 그 자체야. 신하들한테 호로 자식, 오랑캐 종자, 입에서 전내 나는 놈 같은 욕설을 거침없이 퍼부었거든.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이 장관한테 카톡으로 야 이 멍청아, 일 똑바로 안 해? 라고 보낸 격이야. 그리고 술자리 매너는 또 어땠게. 정조의 건배사가 바로 불취무기였어. 뜻이 뭐냐고. 취하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낸다. 이거야. 과거 시험 합격자들을 불러놓고 오늘 술 못 마시는 놈은 절대 못 나간다라며 끝까지 먹였대. 물론 이건 백성들이 술에 취할 정도로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깊은 뜻도 있었지만 같이 술 마시는 신하들 입장에선 죽을 맛이었겠지. 철종과 고종 강화도 냉면과 커피 덕후. 마지막으로 근대 왕들을 좀 볼까? 25대 왕 철종은 강화도에서 농사짓다가 갑자기 왕이 된 강화도령이었잖아. 궁궐의 사내진미를 먹어도 이 형님은 강화도 시절 먹던 수무김치랑 막걸리를 못 잊어서 맨날 그것만 찾았대. 아, 임금 노릇 너무 힘들어. 강화도 냉면 먹고 싶다라며 향수병에 시달린 소박한 아저씨 같은 면모가 있었지.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황제 고종.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덕후였어. 아관파천 시절 러시아 공사관에서 처음 커피를 마셔본 뒤로 그 맛에 푹 빠졌대. 얼마나 좋아했는지 궁궐 안에 정관원이라는 서양식 카페까지 차려놓고 귀빈들한테 커피를 대접했어. 독살 위협 때문에 항상 깡통에 든 음식만 먹던 고독한 왕에게 커피 한 잔은 유일한 위로였을지도 몰라. 인사이드 왕도 결국 사람이었다. 자, 오늘 태조부터 고종까지 조선 왕들의 인성을 탈탈 털어봤는데 어때?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던 그 위험 있는 모습이랑은 좀 다르지? 누군가는 너무 착해서 문제였고 누군가는 너무 독해서 무서웠으며 누군가는 너무 완벽해서 주변 사람들을 숨 막히게 했어.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런 개성 넘치는 때로는 찌질하고 때로는 잔인한 인간들이 이끌어온 역사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라고 해서 24시간 완벽했던 게 아니라 우리처럼 부부싸움하고 자식 농사 안 돼서 한숨 쉬고 술자리에서 꼰대질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지. 오늘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래.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고 했지만 그 무게 때문에 인성이 터져나가는 건 왕들도 어쩔 수 없었다. 여러분은 어떤 왕의 성격이 가장 마음에 들어? 아니면 이런 왕 밑에서는 절대 일 못하겠다 싶은 왕이 있어? 댓글로 남겨줘. 반응 좋으면 다음엔 더 매운맛으로 돌아올게. 이상 똑똑이의 지식학개론이었습니다.